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몇 가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 소식, 다양한 소식들 있습니다. 그리고 ICO와 그리고 STO, 팀 쿡의 그 애플의 CEO인 팀 쿡의 이야기들,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들 가져와 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암호화폐 분석가인 트레이딩샷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미난 분석이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한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치모크 클라우드라고 해서 우리 일목균형표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제 그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본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치모크 이 클라우드의 기준선을 봤을 때 이 스퀴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있는데요. 이 기준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갈 때와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갈 때,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비슷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이제 스퀴즈 되는 이 꼬이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보면 2014년도에 지금 이렇게 이제 꼬여서 전환점이 아래로 하락하는 이 빨간 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 초록선이. 이때가 이제 그 하락의 시그널로 이제 보고 있고, 하락의 시그널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정확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전환점이 바뀔 때, 지금 이제 이 전환점이 기준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 이 이치모쿠 클라우드의 이 전환이 위에 상승할 때까지 고점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여기에서 이제 전환점이 나오기 시작했죠. 후행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또 하락세가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그 약세장으로 계속 돌아섰지만 이 시점부터 급격하게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패턴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스퀴즈가 이때 나올 거라는 거죠. 이때 지금 한 11월 정도 됩니다. 11월 9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다시 한번 이 전환점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형태가 나오는 그 시점이 된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 그 근처가 이제 중요한 또 가격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치모크 스퀴즈를 이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스톡 투 플로우, 그러니까 이 S2F 모델인데, 이 비율은 그거예요.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이제 나누는 그 방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플랜 B가 이 비트코인에 적용을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이 방식은 실제적으로 이제 희소성이 있는 자산에 보통은 이걸 적용을 하고, 보통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자산에 이런 가격 모델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도 그 가격 모델을 사용해서 그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해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가격대로 움직였었다는 걸 역사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빙성 있게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봤을 때에는 지금 가격대의 아래에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대 아래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그 가격대를 봤을 때 지금 한 6,000달러대나 6,500달러 선, 그 근처 선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대 수평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살짝 지금 올라온 상태이지만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볼만하고, 물론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다시 상승합니다. 이때처럼 반감기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스톡 투 플로우는 당연히 생산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이 모델의 지수는 갑자기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감기 이후는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가격대가 이제 고만고만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 포물선이에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그린 라인, 이 그린 라인을 보시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상단으로 계속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가격대,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왔던 이 가격대가 보통은 매수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 구간에서 매입을 잘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물선 구간을 중요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여기도 포물선 이 구간 안쪽에 여기 바닥 구간이었죠.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매수 구간이었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다시 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또 매수 구간이라고 이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 지금 6,500달러 선을 지금 중요한 가격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돌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여기에서 급격하게 이 가격이 수렴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던 그 전 지점입니다. 그 가격대와 비슷한 가격대가 6,500달러 선인데, 이 가격선이 이제 중요한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점선으로 보면 뭐 전체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다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트레이딩 샷의 말에 따르면. 근데 이거는 뭐 트레이딩 샷의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 자체가 모두 맞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석들이 굉장히 그래도 장기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들이라서 어느 정도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꼭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추천을 꼭 드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재미난 것,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을 트레이딩 샷은 분석을 했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 4월 정도에 이런 분석들을 했는데, 가격이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한 2배 정도가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6,300달러 선까지 상승할 것을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스톡 플로우 모델을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위쪽에 있었어요. 스톡 플로우가. 근데 그래서 더 상승할 것을 예측했는데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약간 6,300에서 6,500달러 선 정도가 지금 그 구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가격대가 이제 다시 하락하면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츠모쿠 클라우드 이 모델을 보면 이 클라우드를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는 가격이 잘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한번 들어가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나서는 그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었다라는 지금까지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세로 잘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 요 상단으로 한번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했던 그런 패턴들이 나왔다는 걸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보시면은 요때 반감기 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흐름, 반감기가 중요한 스탁트 플로어의 이제 상승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반감기가 있는 이때 2020년 한 5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때가 급격하게 지금 이 스톡 투 플로우 지표가 올라가는 그 시점이 될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제 8,000달러 지지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알트코인 약세 속에서 이제 BAT가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들인데, 자, 우선은 비트코인 전체 지금 8,300달러 선을 넘으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8,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하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뉴스 BTC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9,000달러 선을 회복하기 이전에 최근 저점인 7,800달러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벤처 코인뉴스 소속 애널리스트 루크 마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7,800달러 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비트코인 차트는 현재 이전 지원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곧 9,000달러 선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베이직 어텐션 토큰 BAT 같은 경우는 9% 넘는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브라우저 브레이브가 공식 채널을 통해 브레이브 버전 0.69 PC 버전에서 페어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공지에 따르면 이용자는 PC 버전을 통해 브레이브 보상 지갑에 있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기타 암호화폐 또는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의 호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과 리플 그리고 트론까지도 호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호재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별로 없었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2.0은 퍼블릭 테스트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더리움 생태계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더리움 2.0 퍼블릭 테스트를 확장 가능한 기술이 개선됐으며 이와 관련한 응용 프로그램도 많이 구축됐다. 특히 영지식증명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며 영지식증명 기반 앱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에 관련된 지금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두 번째는 리플 소식인데요. 리플이 지금 바이낸스의 최고경제 자우창펑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XRP 연동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고요. 해당 토큰의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XRP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XRP의 긍정적인 이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XRP를 기반으로 연동으로 하는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XRP에도 크게 좀 호재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또 나온 이슈는 그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이 이날 새벽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트론 기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발행이 1.21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발행량은 트론 기반 테더 발행량이 시간당 100만 달러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굉장히 또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트코인들의 흐름은 아직까지 뚜렷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호재가 정말 반영이 될지.
자, 그리고 이케아 세계 최초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규제 승인 전자화폐 거래를 진행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케아 세계 최대의 가구 제조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케아가 실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와 규제 승인 전자화폐를 활용해서 활용한 이더리움 기반 상거래를 진행했다라고 이제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들어가는 업체는 그 모네리움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모네리움이 이제 컨센시스 지원 스타트업으로 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현금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최초의 전자화폐 기관으로 서비스국 라이센스를 획득했고, 유럽 경제 구역에서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 법정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이제 승인되어서 실제적으로 활용까지 가능한 이 암호화폐가 된 것 같은데, 이케아가 이걸 썼다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래서 지금 상거래에서, 그러니까 소규모 유통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암호화폐가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실제적인 활용도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의 활용 가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ICO 내년이면 자칫 감출 것이다. 그리고 IEO, STO가 대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롱해시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ICO가 지난 2017년 정점을 찍은 후에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든 ICO를 분석해왔던 ICO 와치도 지난 8월 폐업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약세장이 시작된 이후에 ICO는 매달 100건이 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됐지만 2019년도에는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ICO를 통해 유치되는 자금도 감소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ICO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CO를 통한 모금 금액이 76억 달러에 달했었는데 올해는 3억 3,800만 달러로 정말 크게 줄어들었죠. 지금 조 단위에서 억 단위로 확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95%나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CO에 지금 급격한 위축이 되었는데, 실제 이제 초기 ICO 붐과 함께 투자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되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ICO 규제가 엄격해지자 업체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때문에 지금 ICO가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 대안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IEO와 STO입니다. IEO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이고요. 그리고 STO는 증권형 토큰 공개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IEO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프로젝트 팀이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게 보통 ICO입니다. 그 암호화폐 판매를 직접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팀이 진행하는 방식인데, IEO는 이제 그 거래소가 대행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대행해서 그 발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수수료나 계약사항이 있겠죠. 근데 그걸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잘했던 업체가 바이낸스였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 IEO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런칭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STO 같은 경우는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ICO의 이상적인 대안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자산의 기반으로 둔 토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토큰을 발행할 때 아무런 그 자산이 근거가 없었잖아요. 지금 ICO를 한 것들은 그냥 토큰을 발행하니까 너네들이 투자를 해. 뭐 이런 기반이었다면 이 STO 같은 경우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쪼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증권 형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 그리고 퀀텀 하드포크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퀀텀 2.0이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퀀텀은 지금까지 뭐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큰 이슈들이 잘 많이는 안 나왔고 실제 알트코인에 대한 소식들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퀀텀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 가상 머신, 합의 알고리즘, 개발 환경 등을 개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재단은 GitHub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받은 개선안을 블록체인 업데이트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아웃풋 스크립트에 서명 검증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 기능이 추가되면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제 사용자가 수수료를 내는 방식에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뭐 바뀌는 것들은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아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몇 가지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더 많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그나마 그 예전에는 거의 묻혀 있었던 소식들이 그나마 뉴스로 조금씩 알트코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 쿡 CEO, 우리 애플의 CEO죠. 애플의 암호화폐 발행 가능성을 일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발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사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해 권력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화폐는 국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플이 지금 지난 2014년에 애플페이를 선보였었고 최근에는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금융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고 일두고 업계에서 애플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진입할지 여부를 놓고 높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발행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는 실제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뭐 이거를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팀 쿡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업이 이제 암호화폐 자체,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사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거예요. 과거의 패턴이죠. 과거에 이제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고 그걸 관리하는 지금까지 시스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는 국가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화폐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그냥 교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보통은 쓰는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뭐 도토리라던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썼는데 사기업들도 이제 그런 교환 수단 같은 것들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중앙화된 화폐는 아니더라도 교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경우는 가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애플 CEO인 팀 쿡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결제를 도와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애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적으로 그걸 활용을 하는데 직접적인 암호화폐 발행까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까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꼭 화폐가 아니더라도 암호화폐 비슷한 것들을 개인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더 효율적인 거래들이 가능할 수 있고 많은 업체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아까 STO 방식이나 뭐 그런 방식처럼 각각의 특색 있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